백색 국가로 불리는 이것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가리키는데 2019년 당시 일본은 뜬금없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을 제대로 열받게 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저렴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일본에서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열받은 삼성과 한국의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국산화를 위한 개발에 착수하면서 결과적으로 현 시점 한국이 일본에 제대로 응징하게 된 국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뉴스랑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들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뜬금없이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하면서도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품목들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 라며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고는 얼토당토하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처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을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으로 들었으나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의 안보를 위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려는 차원의 운용방침 재검토이며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 라고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말을 바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일본의 호지TV가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흘러들어갔다 라는 황당한 보도를 내자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불화수소 등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즉 오히려 일본이 대북제재 품목을 북한으로 여러 차례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 측의 주장이 허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기구인 WTO 규범에 위배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를 처음 공식 제기하였고 해당 사안은 일반이사회 정식 의제로 채택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의제로 논의됐으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고위급 대화를 제안한 한국의 입장에 일본은 안보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대화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이를 본 한국의 한 네티즌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일본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라는 즉 일본한테 무릎 꿇라는 말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대규모 불매운동이 시작됐는데 가장 인지도가 높은 맥주와 의류부터 시작된 불매운동은 점차 자동차와 여행상품 등으로 확산되면서 실제로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는 일본산 제품 판매를 중지하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하였고 택배 노동자들은 일본 의류 제품의 배송을 거부하는 선언까지 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심화된 불매운동은 일본 업계에 유의미한 타격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했는데 당장 일본으로부터의 수급 위험이 큰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불화폴리미드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을 1년 안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고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면제해주기도 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정부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데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한국 기업들에 공급할 수 있다 라며 한국 정부에 고마운 뜻을 보내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수화를 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 한국의 기업들은 단기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독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세계적인 입지를 보유한 한국의 기업들이 국산을 마다하고 일본의 불화수소를 사용한 이유인데요.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불화수소는 오랜 기간 R&D를 거쳐 완성된 기술이기 때문에 12-9급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었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삼성과 같은 한국의 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굳이 저렴한 가격에 품질까지 좋은 일본의 불화수소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품질과 납기 문제 등을 고려해 대량 생산으로 저렴하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일본산 불화수소를 두고 굳이 R&D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가며 국산 불화수소를 개발할 이유가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로 인해 불화수소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황당함을 느낀 삼성전자 측은 탈일본화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이 와서 빌어도 이제 늦은 상황이다 라고 말했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휴가 안 가고 딱 2달이면 일본 도움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단언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삼성전자는 일본 대신 미국과 유럽 지역 소재 업체들과 협상을 가지면서 공정에 필요한 어떠한 원료라도 일본 제품이 단 한 종류도 섞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손실을 피하지 못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 라인을 안정화시키면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8년 전 한국에서 초고순도 불화수소 기술이 개발된 사실이 부상하면서 당시 투자 장벽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던 국내의 특허 기술이 주목됐고, 이에 따라 솔브레인이 12-9급 불화수소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삼성전자의 내부 테스트 통과는 물론 새로운 공급처로도 선택받았습니다. 결국 한국이 소부장 국산화를 추진하자 위협을 느낀 일본 기업들은 무차별적이고 집중적인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추태를 부렸는데요. 특히 일본의 종합화학회사이자 전범기업인 아사히 카세이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분리막을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인 W스코프의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는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 대리를 맡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 지난해 일본의 불화수소 수입액이 74% 이상 감소했으며,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의 맥주는 작년 수입액이 86% 감소했고 일본차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보겠다고 보복성 수출 규제를 내린 일본 정부는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존심이 크게 상해버린 일본은 현재까지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있지도 못한 입장에 처한 가운데, 일본의 불화수소 전문 기업인 모리타 화학공업은 중요 시장인 한국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순이익이 90% 이상 감소하며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의 업체들은 이 같은 수출 규제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한 입장을 드러내자 일본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도 셀프 제재하는 것 아니냐, 무식한 사람이 감정으로 정치하면 발생하는 일이라며 대놓고 일본 정부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에 대해 사실상 2개월 만에 국내 생산을 빠르게 확충했고, 현재까지도 수급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덕분에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 계기가 되면서 국내 기업 성장과 함께 내수 시장 활성화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공급처에 대한 다변화와 함께 국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책을 마련한 뒤 미국의 화학 소재 기업인 듀폰에 먼저 한국 투자 유치를 제안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당초 듀폰사는 한국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지만 포토레지스트 세계시장 성장에 발맞춰 적극 대응하려는 듀폰과 소부장 공급처 다변화가 필요했던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경쟁국을 제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2,800만 달러의 투자 규모와 함께 전체 물량 90% 이상을 일본 수입에 의존해온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새 공급처를 마련했고, 올해까지 충남 천안에 개발 및 생산 시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